저는 오늘 이제 발표를 맡은 퍼플웍스에서 이제 개발자를 맡고 있는 김충섭이라고 하고요. 오늘 만나서 모두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요, 총 이제 4파트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디버깅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마 첫 시간에 크롬 개발자 도구 아주 기본적인 부분까지 아마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크롬 개발자 도구 사용하기에 대해서 좀 더 심화 학습을 거친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을 해서 디버깅하는 법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우저를 자동으로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하나하나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공지를 드리긴 했는데요. 지금 이 실습을 하시려면 미리 소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준비를 하신 다음에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주소를 보시면은 github.com/subicura 밑에 js-debug-sample 이 폴더로 가시면요. 여기서 이제 클론을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다운로드를 받으셔도 되고요.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여기 폴더가 이렇게 2개가 보입니다. 각 폴더에 들어가셔서 npm 인스톨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디버깅이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사진인데요. 이게 아마 최초의 디버깅 사례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예전에는 이제 PC도 아무래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벌레가 들어가서 어떤 그 기기에 오작동이 일어났고, 그것을 이제 조치를 한 그 결과를 이렇게 남겨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걸 아마 계기로 해서 이제 버그를 잡는다라고 해서 이제 디버그라는 말이 이제 개발 쪽에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키피디아의 내용을 보면은 디버깅은 이제 프로그램 내에 결함이나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쓰여 있고요. 그 전략을 보면은 이제 인터랙티브 디버깅이라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건다던가 그런 디버깅 뿐만 아니라 뭐 컨트롤 플로우를 분석하거나 유닛 테스트, 통합 테스트, 뭐 로그 파일 분석, 모니터링, 프로파일링 이 모든 것을 이제 디버깅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발할 때 플로우를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이제 문제를 정의를 하고, 두 번째 어떤 문제인지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고, 이제 네 번째 이제 코딩을 한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그 코딩한 결과를 이제 테스트하거나 이제 디버깅하는 과정이 되겠는데, 실제로 저 디버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디버깅하는 도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엑스박스 게임기를 개발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이제 디버깅 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게임기 같은 경우에는 게임만 할 수가 있으니까 개발자들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디버그 킷을 이제 제공을 하고요. 뭐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도 이제 개발자들을 위한 이제 도구를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요. 저희는 요번에 이제 웹 개발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관련을 해서 이제 디버깅을 해볼 거고, 그래서 이제 크롬에서 제공하는 크롬 개발자 도구를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디버깅을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면 이제 i6라는 아주 오래된 버전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뭔가 이제 디버깅하는 툴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언론 메시지를 중간에 찍어서 이제 디버깅을 하곤 했습니다. 저런 거의 문제는 이제 운이 좋으면은 코드가 동작을 하는데 이제 운이 나쁘면 동작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디버깅하기도 어렵고 일단 뭔가 잘 동작하는 것 같으면은 보통 이제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 시절에 이제 파이어폭스에서 파이어버그라는 이제 플러그인이 배포가 됐는데요. 저 파이어버그라는 것은 이제 디버깅을 쉽게 해주는 도구고, 그 당시에는 저런 툴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웹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저 파이어버그라는 것이 엄청난 도움이 돼서 많이 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는 이제 파이어버그가 이제 더 이상 개발 안 한다고 이제 선언을 했고, 근데 사실상 파이어폭스의 새로운 그 버전에
저 기능이 다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플러그인으로만 개발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개발자 도구 같은 경우에 이제 계속 좋아지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버전이 크롬이 이제 64 버전인데 이제 앞으로 65 버전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기능이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니까 새로운 버전에는 그 색깔에 대한 이제 대비까지 챙겨줘요. 그러니까 저기서 뭐 어떤 색깔을 했을 때 가장 텍스트가 잘 보이는지 그것을 이렇게 점수화 매겨줘서 보여주는 저런 기능까지 이제 개발자 도구에 다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크롬 개발자 도구를 보통은 이제 콘솔 로그를 확인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뭐 돔을 살펴보거나 뭐 콘솔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또 자바스크립트를 디버깅하고 뭐 네트워크 퍼포먼스를 본다던가 뭐 오딧을 본다던가 그 렌더링 퍼포먼스나 이제 자바스크립트 CSS 퍼포먼스를 보고 뭐 스토리지를 확인한다던가 하는 사실상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에 대해서는 이제 실제로 실습을 하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인데요.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렉트론 베이스로 해서 만든 에디터고요. 굉장히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크롬하고 연동도 잘 돼서 디버깅하기에 굉장히 좋은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역사를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원래 모나코 에디터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서 공개를 했었는데요. 이건 이제 웹 화면인데 웹에서 정말 자바스크립트를 열심히 작업을 해서 이렇게 에디터에 가까운 것을 원래 만들었었는데 이것을 이제 일렉트론 베이스로 해서 만든 것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실습을 할 때는 이제 ESLint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서 이제 코드 스타일을 한번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것도 확인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디버거 포 크롬이라는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면은 크롬하고 디버깅을 편하게 할 수가 있는데 최근 업데이트에서는 그 소스,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보는 소스랑 크롬에서 보는 소스가 이제 동일하게 싱크가 돼서 이제 디버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이제 개발이 됐고요. 이것도 실제로 실습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는 이제 엔드-투-엔드 프레임워크로 유명한 lightwatch.js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면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브라우저에 개발을 하다 보면 브라우저마다 동작하는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든 브라우저에서 실제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경우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이제 도움을 주는 도구고요. 테스트 스크립트를 보면은 뭐 대략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URL에 접속을 해서 뭔가 타이틀이 구글인지 확인을 하고 또 인풋 창이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거기에 뭔가 값을 입력했을 때 화면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이 브라우저를 켜고 테스트를 하는 과정을 이제 코드로 작성을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도구고요. 우리 소스랩스라는 서비스를 볼 건데요. 소스랩스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실제로 저희가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모든 기기를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소스랩스라는 서비스는 자체적으로 다양한 이제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이제 원격에서 테스트를 해줄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인데요. 지금 이 샘플을 보면은 이제 안드로이드 버전 7.0부터 7.1까지 리스트를 확인을 한 다음에 거기서 테스트하고 싶은 디바이스를 선택을 하고 아까 그 작성한 나이트워치 JS 같은 이제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서비스랑 연동을 해서 실행을 하면은 개발자의 PC에서 그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저렇게 원격에서 실제 그 디바이스에 접속을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코드를 실행을 하고 그 코드가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CI 툴하고 연동을 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이제 마지막 시간에 한번 실습을 해볼 예정이고요. 이제 디버깅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디버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디버깅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디버깅하기 쉬운 코드를 작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복잡한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코드를 작성할 때 분명하고 확실하고 간단하게 작성을 한다라는 이제 전략인데요. 다들 아마 아실 것 같긴 한데 이제 이해하기 쉬운 코드를 작성을 하셔야 디버깅을 할 때도 이제 디버깅이 편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변수명 같은 경우도 의미 있는 변수명을 지어야 되는 거죠. 뭐 A, W, 뭐 temp 이런 식의 변수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실제 디버깅을 할 때 이제 디버깅이 어렵고, 또 전역 변수 같은 경우도 최대한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함수 같은 것을 작성을 하실 때도 그 함수가 너무 많은 일을 하는 함수를 작성하시기보다는 한 가지 일을 잘하는 함수를 이제 좀 작게 쪼개서 작성을 하시는 게 디버깅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개발자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일을 이제 퍼센트로 한 건데, 보시면은 49%가 네이밍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변수명 짓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변수명을 잘 짓는 게 디버그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그 디버깅에 대해서 이제 소개는 마쳤고요. 실제로 크롬 개발자 도구를 이용을 해서 한번 디버깅을 한번 가볍게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크롬 개발자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한 제 질문인데요. 보통 제가 본 많은 개발자분들이 이제 콘솔 로그를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 사이사이에 넣으신 다음에 그게 이제 콘솔에 떴을 때 상태를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에러가 나면은 이제 소스에서 뭐 찾기 버튼을 눌러가지고 뭔가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은 이제 클릭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클릭 로그를 하나 찍고, 또 어디서 에러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중간중간 저렇게 숫자를 적어요. 1, 2, 3 적고 1과 2 사이에 필요하면 이제 1.1 이렇게 적고요. 그러다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하면은 저 에러가 발생한 저 파일명하고 저 줄수를 복사를 해서 이제 ID 같은 데다가 입력을 해서 이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를 확인을 하죠. 근데 이제 크롬 개발자 도구를 잘 사용을 하시면은 사실 저 방법이 나쁘다기보다는 크롬 개발자 도구를 사용을 해서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율적인 부분을 한번 오늘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실습을 할 때는 제가 지금 한 명이고 너무 많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천천히 진행을 할 예정이고, 중간에 잘 안 되시는 부분 있으시면은 이제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번 시간 끝나고 쉬는 시간에 또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실습을 할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주소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그 소스를 먼저 이제 클론을 받으시거나 zip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아주신 다음에요. 저기에 폼 대시 샘플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 폴더에 들어가셔가지고 npm 인스톨 하시고 이제 인스톨이 다 끝나면 이제 npm 스타트 명령어를 입력을 하시면요, 이제 로컬호스트에 8080번 포트로 접속을 할 수 있다는 로그가 나오고, 그렇게 크롬에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놓은 폴더고요. JS 디버그 샘플이라는 폴더 밑에 이제 폼 샘플이라는 폴더가 있고요. 여기 들어가셔서 이제 npm 인스톨을 실행을 하시면은 이제 웹 서버를 띄우는데 필요한 이제 패키지들이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설치가 다 되셨으면은 이제 npm 띄고 스타트 명령을 입력을 해주십니다. 네, 아마 정상적으로 패키지가 설치가 됐으면은 이제 npm 스타트를 했을 때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8081 뜬 거 보니까 어디서 실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종료를 시키겠습니다. 네, 다시 실행을 하겠습니다. 네, 실행을 하시면은 이제 8080번으로 접속을 할 수 있다는 로그가 보이고요. 그럼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샘플로 오늘 사용할 이제 화면이 떴는데요. 이 화면이 보이시면은 일단 실습을 하기 위한 준비가 된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그 크롬 같은 경우에 이제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이 크롬을 사용하는 프로필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게스트로 선택을 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좋은 게 크롬 같은 경우에 플러그인을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 플러그인이 혹시 뭔가 디버깅을 하거나 개발을 할 때 이슈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게스트로 오픈을 하시면은 그런 이슈가 없이 깨끗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이면 되는데요. 이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냐면요. 질문에 익명으로 글을 올리면 그걸 사람들이 보는 가상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서비스는 이제 오늘의 질문을 이렇게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이름과 내용을 쓰면은 그게 전송이 되고 그걸 이제 사람들이 익명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가상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스티브 잡스는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스테이 험블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름과 내용을 입력을 하고 서빙 버튼을 누르면은 내 밑에 이제 입력한 내용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게 제가 이제 개발자분한테 예를 들어서 위에는 내용이 나오고 밑에 사람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 개발자분이 잘못 작업을 하신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름하고 내용을 입력을 했는데 이름이 위에 나오고 내용이 밑에 나왔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디버그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혹시 너무 빠르진 않나요? 네, 이 정도 속도로 진행을 할게요. 이제 처음으로 구글 개발자 도구를 열어볼 텐데요. 콘솔 창을 여는 방법은 이제 컨트롤 시프트 J를 입력을 하시거나 이제 커맨드 시프트 J, 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이제 요소 검사를 누르시면은 이제 오른쪽에 개발자 도구가 뜨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까지 뜨시면은 일단 개발자 도구가 정상적으로 잘 뜬 거고요. 실제로 이 디버깅이 이루어지는 탭은 이 개발자 도구의 여러 개 탭 중에서 소스라는 탭에서 이제 실제 디버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소스 탭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그 현재 파일 사용하고 있는 파일들의 리스트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뭔가 파일을 선택을 하면은 이제 오른쪽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그 내용을 실제 컨텐츠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실제 나중에 디버깅을 하게 되면은 그 디버깅에 대한 정보를 보거나 아니면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있고요. 이제 밑에 콘솔 같은 경우에는 여기 화면에서 ESC를 누르시면은 ESC를 누를 때마다 이 콘솔 창을 보였다 안 보였다 하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왼쪽 위에는 이제 파일, 내비게이션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파일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선택한 파일을 실제로 에디트하고 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 수 있는 화면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화면이 또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는데요. 밑에는 이제 디버깅 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크롬 개발자 도구의 크기를 이제 조정을 하시면은 이제 작게 조정을 하시면은 이게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좀 크게 조정하시면은 이제 오른쪽에 붙고 그건 이제 크롬이 자동으로 이렇게 창 배치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지금 테스트용 샘플 프로젝트를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인덱스 파일이 하나가 있고 또 JS 파일이 하나가 있는 또 JS 파일도 실제로는 70줄밖에 안 돼서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단순하기 때문에 이 소스를 지금 보시고 이게 클릭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 프로젝트를 개발을 하시면은 이게 소스가 간단하지 않죠. JS 파일이 굉장히 많거나 또 내용도 복잡해서 이 클릭이 일어났을 때 무슨 일이 어떤 JS 파일에서 그 클릭 이벤트를 처리하는지조차 찾는데 이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럴 때를 이용을 해서 이제 서브밋을 눌렀을 때 어떤 자바스크립트가 반응을 할까라는 걸 이제 구글 개발자 도구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서브밋이 일어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소스 파일을 열고 여기서 뭐
서브밋을 검색을 해서 여기서 이제 서브밋 이벤트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알 수도 있지만 이 구글 개발자 도구를 보시면은 이벤트 리스너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볼게요. 여기 그 소스 탭에서 이제 오른쪽에 구글 이제 크롬 개발자 도구에서 디버그 항목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벤트 리스너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컨트롤이라는 그룹 밑에 보시면은 서브밋이라는 이제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서브밋을 체크를 해두시면은요, 실제로 이 화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서브밋 이벤트에 대해서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리게 됩니다. 실제로 한번 다시 글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서브밋을 누르니까 여기 화면 보시면은 이제 포즈라고 되어 있고 디버깅이 걸린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그 열어놓은 에디터 창을 보면은 지금 서브밋이 발생한 그 이벤트에 이렇게 지금 표시가 돼서 멈춰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드를 보고 그 코드의 라인에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거는 게 아니라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이렇게 이벤트를 걸 수가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는데 이 중에 몇 가지는 한번 실습을 추후에 다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브밋을 눌렀을 때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리셨으면요,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개발자 창에 이제 스콥이라는 또 섹션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현재 이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린 상태에서 변수의 상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제 진행이 있고 또 하나하나씩 보는 게 있고 또 이제 next 펑션 콜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이제 현재 펑션에서 밖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한 줄씩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한 줄씩 코드를 실행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진행을 해서 여기 업데이트 포스트 전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줄씩 진행을 하시면요, 여기 오른쪽에 스코프 부분에 아까는 이제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변수들이 선언은 되어 있지만 실제 내용은 없었다고 나왔는데 지금 한 줄씩 진행을 하면서 네, 화면을 조금 키우겠습니다. 네, 한 줄씩 진행을 하면서 여기 스코프란에 현재 이 영역에 있는 로컬 밸류들의 이제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코드를 보니까 여기서는 변수들을 할당만 하고 업데이트 포스트라는 데서 실제로 데이터가 렌더링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업데이트 포스트가 위에 있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부분에다가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이렇게 한번 걸어볼게요. 그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이제 한 줄씩 진행하는 게 아니라 진행 버튼을 다시 누르면요, 기존에는 한 줄씩 진행하던 것을 이제 이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릴 때까지 한 번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보시면은 여기 포스트 HTML 끝까지 진행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 이 스코프 란을 보면은 지금 다른 함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변수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한 줄 더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포스트 HTML에 실제로 그려질 내용을 다 이제 입력받게 하고요. 이 부분 한번 조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어떻게 나오는 조작을 해볼 텐데요. 콘솔 창을 열어보시면은 콘솔 창에서 실제로 실시간으로 코드를 확인하고 조작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post html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쳐보시면은 현재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린 그 상태에서 post html에 담겨있는 변수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윗부분에 내용이 들어가고 이 밑에 부분에 사용자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럼 이걸 이제 실제로 한번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복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마우스로 복사하면은 이제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크롬 개발자 도구에서 카피라는 그 명령어를 제공을 해줍니다. 이렇게 카피를 하시면은 이제
컨트롤 V를 누르면은 해당하는 변수의 내용을 이제 붙여넣기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시 포스트 HTML에다가 작은 따옴표로 원래 있던 내용을 넣는데 이 부분이 잘못됐으니까요. 이 부분을 이제 교체를 해서 윗부분에는 그 입력한 메시지가 나오고 밑에 부분에는 이제 입력한 사용자의 이름이 나오게 설정을 하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요. 실제로 여기 있는 이제 포스트 HTML 같은 경우에 지금 내용이 이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 부분에서 실제로 내용이 들어갈 텐데 잘 들어갈지 한번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보니까 제가 수정한 대로 잘 이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부분에 메시지가 나오고 밑에 부분에 사용자의 이름이 나오는 식으로 수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콘솔창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바로바로 입력을 해보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활용하시면 좋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뭔가 내용을 복사할 때는 카피 명령어를 쓰셔서 복사를 하실 수가 있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잘 데이터가 바뀐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한번 에디터에서 소스를 수정을 해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터에 보면은 네임이 위에 있고 메시지가 밑에 있으니까요. 이제 메시지를 위로 옮기고요. 네임을 이렇게 순서를 바꾼 다음에 이제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여기 다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네, 하고 서브밋을 누르면은 네, 아까 걸어놓은 브레이크 포인트에 걸리고요. 일단 이건 제거를 하겠습니다. 제거를 하고 이 윗부분도 제거를 하고 진행 버튼을 누르면요. 네, 지금 소스를 바꿨기 때문에 아까 있었던 버그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름이 밑에 나오고 내용이 위에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버그를 고친 거예요. 그럼 새로 고침을 누르고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하고 내용을 입력을 했는데요. 지금 내용을 입력한 게 위에 나와야 되는데 다시 새로 고침을 하니까 이렇게 소스가 다시 돌아가실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제가 아까 수정을 했던 그 소스는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은 임시 소스이기 때문에 그 디버깅 하는 그 시점에만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새로 고침을 하면은 다시 인터넷에 있던 그 제 서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때문에 다시 원복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럴 때 이제 이 두 개를 연결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 왼쪽에 그 파일 내비게이션 탭을 보시면은 파일 시스템이라는 폴더가 보입니다. 이 파일 시스템을 보면은 이제 폴더를 워크스페이스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제가 다운로드 받은 그 폴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은 폼 샘플 이 폴더를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죠. 폼 샘플 폴더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셀렉트 버튼을 누르면 이 크롬 브라우저에서 이 로컬로 접속을 허용을 하겠느냐라고 이제 메시지를 묻고요. 그래서 승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지금 제가 방금 선택한 그 로컬에 있던 개발 파일들이 여기 워크스페이스에 등록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지금 index.html이라는 파일하고 index.js 그리고 css와 lib 파일 이런 파일들 왼쪽에 동그랗게 점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점이 지금 현재 인터넷에 있는 그러니까 웹서버상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과 로컬 개발 환경에 있는 파일이 연결이 됐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혹시 이 점이 어떤 건 보이고 어떤 건 안 보인다라고 하시는 분은 여기 네트워크 탭에서
캐시를 사용하지 않음을 체크하신 다음에 새로 고침을 다시 해보시면은 아마 안 되는 부분이 잘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가 생겨서 지금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파일을 바로 수정을 할 수 있다라고 표시가 되면은요. 수정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랑 동일하게 이제 메시지를 위에다 넣고 밑에 네임을 이렇게 넣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름란에다가 이름을 넣고 내용란에다가 내용을 넣으면요. 네, 정상적으로 이렇게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새로 고침을 하고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새로 고침을 해도 아까는 새로 고침을 했을 때 그 소스 파일을 새로 다운로드 받으면서 저장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워크스페이스 기능을 통해서 파일이 연결이 됐고 수정한 내용이 바로 적용이 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그 아까 소스 탭에서 여기 이제 파일 내비게이션 화면에서 이제 파일 시스템 탭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add to 폴더를 누르시고 로컬에 있는 개발 폴더를 선택을 하시면요. 이렇게 이제 사용할지 묻는 부분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승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크롬 브라우저에서 마치 그 ID 툴을 사용하는 것처럼 소스를 바로바로 이렇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그 동그라미가 잘 싱크가 안 되시는 분은 그 네트워크 탭에서 디세이블 캐시를 선택한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하시면은 잘 연결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크롬 개발자 도구를 이용을 해서 디버깅을 하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먼저 마치고 이 다음에 이제 그 크롬 개발자 도구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